서울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다.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도시의 번화가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외곽 지역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강민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에 있었고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10분 정도 걸어야 했다. 민호는 32살의 건축 설계사였다. 유명 건축 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단조롭고 외로웠다. 3년 전 약혼자와 헤어진 후 그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또 눈이 내리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매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작은 골목길을 지나던 민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이 개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민호는 어두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눈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소리 없이 쌓여갔다. 골목 끝에 도달했을 때 그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을 발견했다. 그 앞에는 버려진 골판지 상자들과 비닐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울음소리는 분명히 이곳에서 나고 있었다. 민호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이 한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 개는 자신의 몸으로 2마리의 작은 강아지들을 감싸고 있었다. 어미 개는 너무 야위어 있었고 그 몸은 눈과 얼음으로 반쯤 덮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미 개의 눈이었다. 그 눈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민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미 개는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2마리의 강아지는 여전히 작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어미의 체온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듯했다. 민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는 어미 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어미 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하지만 매우 약한 상태였다. 괜찮아. 도와줄게.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재빨리 겉옷을 벗어 개들을 감쌌다. 집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어미 개와 2마리의 강아지를 안아 들었다. 어미 개는 너무 약해 저항할 힘도 없었다. 민호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해 걸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의 팔은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텨야 그는 개들에게 속삭였다. 마침내 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거의 체력의 한계에 달해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는 조심스럽게 개들을 소파에 눕혔다. 민호의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했다. 그는 바로 욕실로 달려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다. 그리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어미 개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얼음 조각들이 녹아내리고 그 아래로 개의 갈색 털이 드러났다. 왜 이런 곳에 있었던 거야? 민호는 중얼거렸다. 개는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그의 손길에 작게 반응했다. 강아지들도 조금씩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데웠다.
그는 개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했다. 냉장고에는 약간의 고기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작게 잘라 어미 개 앞에 놓았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곧 어미 개는 약하게 고개를 들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강아지들도 엄마의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그들을 위해 우유를 작은 그릇에 부었다. 이거 먹어. 힘내야지.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밤은 깊어갔다. 민호는 개들을 돌보느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미 개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해 보였다. 그는 주변 동물병원을 검색했지만 이 시간에 문을 연 곳은 없었다.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자. 민호는 개들에게 약속했다. 그는 소파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어미 개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강아지들은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그는 개들을 담요로 감싸 안고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다행히 일찍 문을 열었다. 수의사는 개들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개들이 어디서 왔나요? 민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제때 데려왔네요. 어미 개는 심각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어미 개는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 다행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민호는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개들에게 있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했다. 왜 그 개들이 버려졌을까?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일과를 마치고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어미 개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강아지들은 작은 케이지에서 놀고 있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어미 개는 정말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네요. 민호는 어미 개에게 다가갔다. 개는 그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민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집은 어제보다 더 조용하고 텅 빈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개들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단 하루 만에 그들은 이미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매일 아침 출근 전과 저녁 퇴근 후에 병원을 찾았다. 개들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었다. 특히 강아지들은 이제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제 곧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다. 어미 개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호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요? 보호소에 맡겨야 할까요? 수의사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직접 키우는 건 어떨까요?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정이 들었어요. 민호는 당황했다. 그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의 작은 아파트는
세 마리의 개가 살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대답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개들을 보호소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직접 키운다면? 그의 생활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더 이상 자유롭게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회사의 상사에게 찾아갔다. 최근에 제가 몇 마리의 개를 구했습니다. 그들을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그들이 적응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일했어. 잠시 재택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개들을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수의사에게 말했다. 수의사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그들은 당신과 함께 행복할 거예요. 민호는 개들을 위한 용품을 사기 위해 애완동물 가게를 찾았다. 그는 사료, 물그릇, 장난감, 그리고 개들이 잘 수 있는 침대를 구매했다. 그의 카드 잔액은 크게 줄었지만 그는 이상하게 행복했다. 마침내 개들이 퇴원하는 날이 왔다. 민호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어미 개는 이제 훨씬 건강해 보였고 강아지들은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짖었다. 이제 집에 가자. 민호는 그들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개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어미 개는 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빛나는 강인함을 가졌기 때문이다. 두 강아지 중 활발한 성격의 수컷은 하루, 조용하고 사려 깊어 보이는 암컷은 달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개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하루와 다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호는 그들에게 말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다. 민호는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특히 화장실 훈련은 어려웠다. 하루는 종종 집안 곳곳에 실수를 했고 민호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청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적응해갔다. 별은 점점 민호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강아지들은 그를 자신들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민호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개들과 산책을 했다. 그의 아파트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개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저 개들은 당신이 구한 거예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노인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주 전에 골목에서 발견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마음씨는 드물어요? 민호는 그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개들은 점점 더 건강해졌고 특히 강아지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민호는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별이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창문 밖을 보았다. 민호는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민호는 그를 자세히 관찰했다. 남자는 중년으로 보였고 지쳐 보였다. 별이 작게 으르렁거렸다. 민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혹시 너를 버린 사람? 별의 반응은 그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개는 더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망설였다. 그 남자를 만나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만약 그가 개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면? 민호는 이제 그들과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이 이겼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아직도 그곳에 서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호가 물었다. 남자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냥 개를 찾고 있어요. 어떤 개요? 독일 shepherd예요. 암컷인데 2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민호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찾으시는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 개는 제 동생의 개였어요. 동생은 몇 주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이 개들을 잘 돌봐달라는 것이었는데 민호는 놀랐다. 그는 개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그런데 왜 그 개들이 추운 골목에 있었던 거죠? 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동생이 사고로 죽은 후 저는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개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잠시 보호소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보호소가 이미 꽉 차 있어서 하루 이틀만 어디 안전한 곳에 두었다가 다시 데려오려고 했어요. 창고가 비어 있어서 그곳에 잠시 두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폭설이 내렸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다시 가보니 개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후로 계속 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 남자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니면 단지 개들을 되찾기 위한 거짓말일까? 증명할 수 있어요. 민호가 물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사진 앱을 열고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남자와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별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사진은 진짜로 보였다. 그리고 별이 그 남자를 알아본 것도 사실이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알았다면? 남자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동생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네요.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개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주인은 이 남자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단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개들은 제가 돌보고 있어요. 민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안전해요. 남자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정말요? 그들이 살아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상태가 안 좋았지만 이제는 많이 건강해졌어요. 볼 수 있을까요? 남자가 간절히 물었다. 민호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개들이 이 남자를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특히 별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개들을 다시 데려갈 의향이 있는지였다. 따라오세요.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별이 달려왔다.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곧 남자의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별아. 남자는 눈물을 참으며 개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루와 달도 호기심에 다가왔다. 남자는 놀란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강아지들도 이렇게 컸네요. 민호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남자가 개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제 이름은 강동훈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개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도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동훈은 자신의 동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의 동생 동진은 개를 매우 사랑했고 특히 별은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고 했다. 동진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동훈이 말했다. 그리고 개들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제가 책임을 피한 거죠. 강아지들은 이제 동훈의 무릎 위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별도 동훈 곁에 누워 그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개들을 다시 데려가실 건가요? 민호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동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버렸어요. 당신은 그들을 구했고 이제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민호는 놀랐다. 하지만 당신의 동생은 개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이 행복해 보이네요. 동훈이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끔 와서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민호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셔서 그들을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동훈은 동생과 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동진이 어린 별을 구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함께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민호는 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동훈이 마침내 일어났다. 정말 고맙습니다. 개들을, 특히 별이를 잘 돌봐주셔서. 민호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들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동훈이 떠난 후 민호는 개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별이 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마치 걱정하지 마. 우리는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나는 행복해. 민호는 개들에게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의 침대 옆에는 3마리의 개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 하루와 다른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들은 이제 거의 다 자란 개가 되었다. 별은 여전히 그들을 보살피는 좋은 어미였고 민호는 그들 모두의 좋은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동훈은 약속대로 종종 방문했다. 그는 항상 개들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개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민호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개들과 함께 공원에서 조깅을 했고 주말에는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드라이브를 갔다. 그의 삶은 이제 개들로 인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했다. 어느 날 민호는 공원에서 산책 중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도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작은 비숑 프리제였고 하루와 다른 그 개와 즉시 친해졌다.
당신의 개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여성이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그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성의 이름은 서지연이었다. 그녀는 근처에 살고 있었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에 왔다. 민호와 지연은 곧 매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개들도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다. 어떻게 3마리의 개를 키우게 되셨어요? 어느 날 지연이 물었다. 민호는 그날 밤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얼어붙은 독일 셰퍼드와 2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했는지, 그리고 동훈을 만난 이야기까지. 지연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민호는 쑥스러워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죠. 지연은 그의 겸손함에 더 매력을 느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고 단순한 산책 친구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다. 가을이 되었다. 민호와 지연은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종종 서로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했고 개들도 하나의 큰 가족처럼 지냈다. 어느 주말, 민호는 지연을 자신의 특별한 장소로 초대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언덕이었다. 그 언덕에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특히 밤에는 별이 아름답게 빛났다. 여기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민호가 말했다. 예전에는 혼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어.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들은 언덕 위에 담요를 펴고 앉았다. 개들은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연 씨, 민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별이와 하루, 다리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일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들을 만난 후, 그리고 당신을 만난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당신과 개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을 기념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지연은 놀란 듯 상자를 받았다.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다. 이건 지연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민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이 별은 우리가 만난 그날 밤을 기억하게 해주죠.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그날 밤, 그들은 별 아래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을 나누었다. 개들은 그들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작년 이맘때, 민호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개들과 지연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연과 개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아파트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졌고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지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 모든 준비에 놀랐다. 이걸 다 준비한 거예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개들도 도와줬어요. 그들은 즐겁게 저녁을 먹었다. 개들도 특별한 간식을 받았다. 식사 후, 민호는 지연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었다. 이번에는 뭔가요? 지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직접 열어봐요. 민호가 말했다. 지연이 선물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카드가 있었다. 카드에는 간단한 질문이 적혀 있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지연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들고 있었다. 지연 씨, 당신은 내 삶의 빛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별이와 하루, 달이와 함께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해요.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네, 당연하죠. 민호는 기쁨에 차서 일어나 지연을 안았다. 개들도 흥분해서 그들 주위를 뛰어다녔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민호는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날 밤, 민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 그는 그 눈 속에서 별이와 하루, 다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고마워. 별아, 그는 곁에서 자고 있는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민호와 지연의 결혼식은 다음 해봄에 열렸다. 그것은 작고 아늑한 결혼식이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되었고, 물론 개들도 특별한 손님으로 참석했다. 별이는 반지를 가져오는 역할을 맡았고, 하루와 다른 예쁜 리본을 메고 신랑 신부의 곁에 앉아 있었다. 동훈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는 민호와 지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그의 동생 동진이 남긴 별이의 사진첩이었다. 동진이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했을 거예요, 동훈이 말했다. 그는 별이가 좋은 가정을 찾게 되어 기뻐할 거예요. 결혼식 후, 민호와 지연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다. 그곳에는 개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몇 달 후, 지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민호는 기쁨에 넘쳤다. 그들의 가족은 더 커지고 있었다. 별아, 하루야, 달아, 민호가 개들에게 말했다. 곧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야. 너희들은 좋은 형제자매가 되어 줄 수 있지. 개들은 마치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임신 기간 동안 별이는 특별히 지연을 잘 돌보았다. 개는 항상 지연의 곁에 있었고 마치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는 듯했다. 하루와 달도 더 조용하고 온순해졌다. 별이가 정말 나를 잘 돌봐줘요. 지연이 민호에게 말했다. 마치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별이는 특별한 개야. 그녀는 우리 가족을 항상 지켜줄 거야. 아이가 태어난 날, 병원 대기실에서 민호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개들을 집에 두고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들도 이 순간을 함께했으면 하고 바랐다. 마침내 간호사가 그를 불렀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아내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우리 딸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그녀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별이가 그녀를 보면 좋아할 거야, 민호가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두 사람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민호가 제안했다. 별이가 우리 가족을 시작하게 해줬으니 별이처럼 빛나는 이름이 어떨까요? 별빛이라고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별빛.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그렇게 그들의 딸 이름은 강별빛이 되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개들은 흥분해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별빛을 보자 조용해졌다.
별이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냄새 맡았고 하루와 달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게 우리 새 가족이야. 별빛이 민호가 개들에게 말했다. 별이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별빛의 요람 옆에 누웠다. 그때부터 별이는 별빛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별빛은 점점 자라났다. 그녀의 첫 걸음만은 별이를 향한 것이었고 그녀의 첫 단어는 강아지였다. 별빛과 개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우리 별빛이가 정말 개들을 사랑하네요. 지연이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별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 준 거야. 별빛이도 그걸 알고 있나 봐. 별빛의 첫 번째 생일, 민호와 지연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동훈도 초대되었고 그는 별빛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그것은 작은 독일 shepherd 인형이었다. 별이를 닮았죠. 동훈이 말했다. 별빛이가 항상 별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요. 민호는 감동했다. 고마워요, 형님. 시간이 더 흘러 별빛은 3살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말을 잘하고 개들과 놀기를 가장 좋아했다. 특히 별이와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는 별이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개는 식욕이 없어 보였고 평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별이가 좀 이상해요.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별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별이를 자세히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별이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특히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충격을 받았다. 별이는 그들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었다. 그들은 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다. 수의사는 몇 가지 약을 처방했다. 일단 이 약들을 정기적으로 먹이세요. 그리고 별이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집에 돌아온 후 민호와 지연은 별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돌보았다. 그들은 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루와 달도 마치 알고 있는 듯 별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별빛은 별이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도 별이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종종 별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곤 했다. 별아, 내가 읽어줄게. 별빛이 말했다. 너 좋아하는 이야기야. 그런 순간들이 민호와 지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들은 별이가 얼마나 더 그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몇 주가 지나고 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별빛의 방에서 누워 지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별아. 민호는 개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별이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의 손을 핥았다. 다음 날 아침, 별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했다. 민호, 지연, 별빛, 그리고 하루와 달 모두가 그녀의 곁에 있었다. 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별빛은 아직 죽음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도 별이가 더 이상 여기 없다는 것을 느꼈다. 별이 어디 갔어요? 민호는 딸을 안고 설명했다. 별이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밤에 가장 밝은 별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 별이야. 그들은 집 뒤뜰에 별이를 묻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 우리 가족의 시작, 우리의 영원한 수호자. 동훈도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민호와 지연, 그리고 별빛을 위로했다. 별이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당신들을 가족으로 가질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죠. 별이의 부재는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하루와 다른 몇 주 동안 슬퍼하며 별이의 자리를 찾아다녔다. 별빛도 종종 별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슬픔은 점차 별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1년 후, 민호와 지연은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 그것은 아들이었고, 그들은 그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별빛은 동생이 생겨 너무 기뻐했고, 하루와 달도 새로운 가족을 환영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커졌네, 민호가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별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뒤뜰로 나가 별이의 비석 앞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별아,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 이름은 하늘이야. 네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고마워. 민호는 문득 겨울밤의 골목에서 얼어붙은 독일 셰퍼드와 두 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가 문을 열기로 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에게 삶의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5년이 더 지났다. 별빛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하늘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와 달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는 충실한 반려견이었다. 그들의 집에는 또 다른 강아지 별님이 함께하게 되었다. 별님은 독일 셰퍼드와 비숑 프리제의 혼합견으로 지연의 개였던 비숑과 하루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였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동물보호소와 애완동물 친화적인 공간을 설계하는데 특화된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경험이 그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었다. 지연은 동물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했다. 그녀의 일은 종종 민호와 그녀가 만났던 방식을 상기시켰다. 그들의 집은 항상 동물들로 가득했다. 임시 보호 중인 개들과 고양이들이 종종 그들과 함께 지냈고,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동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심을 배웠다. 어느 겨울날, 별빛과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3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다. 아빠, 별빛이 집에 달려들어와 소리쳤다. 밖에 강아지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민호는 즉시 밖으로 나갔다. 그는 그 남자와 강아지들을 보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반복처럼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남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제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돌볼 수 없어요. 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민호는 그 남자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다. 그것은 동훈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절망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말했다. 민호는 그 남자와 강아지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는 지연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즉시 강아지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민호가 남자에게 물었다. 김동석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일자리를 잃었고 집도 잃을 위기에 있어요. 강아지들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의사소통했다. 동석 씨, 민호가 말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아지들은 우리가 돌볼게요. 그리고 동석 씨를 위한 일자리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석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 저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죠?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한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이 제 인생을 바꿨죠.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은 동석과 강아지들을 위한 방을 마련해 주었다. 하루와 달, 그리고 별님은 새로운 손님들을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새 강아지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별빛은 이미 그들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다. 이건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랑. 마지막 이건 행복이에요. 그녀가 선언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좋은 이름들이구나. 다음 날, 민호는 동석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다. 건축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가요? 동석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지만 실무 경험은 거의 없어요. 민호는 놀랐다. 정말요? 그렇다면 더 좋네요.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동석은 민호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작은 아파트도 구할 수 있었다. 강아지들 중 한 마리인 희망은 동석과 함께 살게 되었고 사랑과 행복은 민호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석이 어느 날 민호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도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결정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죠. 그날 밤, 민호는 다시 별이의 비석 앞에 앉았다. 뒤뜰은 이제 작은 정원으로 변해 있었고 별이의 비석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별아, 그가 속삭였다. 오늘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어. 모두 내 덕분이야.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들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어. 그는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한 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항상 감사해, 별아. 민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에는 그의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다. 지연은 하늘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별빛은 강아지들과 놀고 있었다. 하루와 다른 소파 옆에 누워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삶이었다.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집,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날 밤 얼어붙은 독일 셰퍼드와 2마리의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그가 문을 열기로 한 그 작은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빠. 별빛이 그를 보고 반갑게 소리쳤다. 빨리 와서 같이 놀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에게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작고 단순한 결정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가 내린 결정은 그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가족, 그의 행복, 그의 삶의 의미.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마리의 얼어붙은 독일 셰퍼드와 함께 시작되었다. 고마워, 별아.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영원히 고마울 거야.